우리나라도 처음에 단계적으로 뭔가 완화되는 코로나 완화되는 시점 속에서 약이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코로나 검사 받으러 병원 가면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워낙에 인구가 많아서 그럴까요? 이런 상황들이 좀 오래 가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도 또다시 제약바이오주들이 지난 주말 쉰 흐름을 틈타 다시금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한 이야기 메리츠증권 이권희 차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중국의 이 코로나19 그러니까 봉쇄 완화 정책을 펼치자마자 너무나 급작스럽게 뭐 사망자도 늘고 확진자도 늘고 뭐 야근 동났다고 하고 이러한 좀 난리통이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겪었잖아요. 또 우리도 보면은 한 뭐 2주, 3주 좀 지나가면서 완화됐는데 중국은 이게 쉽게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일단 인구가 너무 많은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일원화에 대해서 통제가 싹 되지만 사실은 중국은 중앙 정부가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성들이 30개가 넘게 있고 그렇죠. 주요 도시가 한 600개, 뭐 200개, 그다음에 웬만한 우리나라 부산 규모 되는 도시가 한 뭐 600개 넘게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당국이라든지 이런 성당국에서 각각 이제 시스템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나 이런 국가들, 뭐 그 성들 이런 것들 지방 정부들이 보면 의료 시스템이 다 이제 뭐 상해나 이쪽에 잘 돼 있는 쪽보다도 안 되어 있는 데가 더 많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국내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mRNA 백신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백신을 많이 다 접종을 빨리빨리 했는데 중국은 사실은 사백신 위주로 이제 처음에 접종을 하다가 이제 mRNA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사백신 같은 경우도 노인 인구의 거의 한 4천만 명 정도가 접종을 안 했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노인들, 이제 고령자들 층에서 사망자가 급증하는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통제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자연적으로 감염이 되면서 완치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숫자도 좀 적었다는 부분이 좀 약간 위험한 수준이 최근에 이제 급증하는 현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와 다르게 그동안 워낙에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볍게 걸리고 항체가 형성이 되는 것도 없거니와 또 백신 접종률 자체도 낮은데 그 백신의 종류마저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럼 쉽사리 뭔가 우리나라처럼 좀 자연스럽게 정체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죠. 20일 날 한 88,000명 가까이 감염자가 맞아요. 나왔습니다. 저 그 숫자 보고 이 정도인데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 보면 여전히 감염되셨다는 분들이 간혹 나오죠. 맞아요. 나오고 사망자도 있고. 굉장히 많이 들고요. 월요일 날 제일 적게 나오는데 25,00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제일 적게 나오는데 25,000명 정도 나왔기 때문에 국내도 지금 감염은 뭐 7차 유행이라고 지금 일단은 붙여놨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죠. 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망자가 거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코로나가 초반에 굉장히 두려웠던 부분은 사실은 많이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위험, 그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질병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공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고 초반에 또 사망자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감소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좀 무난하게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갑자기 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일일 통계 발표도 중단하고 뭐 저장성 같은 경우는 자극적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하루에 100만 명 이상 감염이 됐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좀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데 중국이 꼭 지금 뭐 망할 것처럼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조금 약간 오버해서 보도가 되는 경향이 있다. 어차피 거쳐야 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 약국 가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특히 이제 이름이 좀 있는 뭐 이런 브랜드가 타이레놀. 있는 타이레놀 이런 거는 말씀하셔도 돼요. 뭐 괜히 또 광고를 한다고 아니죠. 할까봐 타이레놀, 뭐 타이센, 뭐 비싼 약들이 많았죠. 그런 약들이 사실은 품귀 현상이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구하기가 어려우면 마스크 때도 그랬고 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심리라는 게
좀 조금 더 많이 사놓으려고 하죠. 저 같은 경우도 집에 아직도 감기약이 좀 있는 거 보면 저도 쌓아놨어요. 예, 그게 결국에는 없을까봐 사람들이 다들 이제 사재기가 하다 보니까 더 이런 공급의 부족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감기약이 사실은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뭐 바닥을 깔아주는 거지 이게 뭐 엄청나게 수익이 되는 돈은 그런 약품은 아니었기 때문에 마진이 높거나 그렇진 않군요. 예, 마진이 높지도 않았고 물론 이제 팔게 되면 소화제나 뭐 감기약 같은 경우는 특허가 다 풀려 있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팔리는 족족 돈을 벌 수는 있지만 네. 이게 항상 한계가 있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중국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새로운 변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뉴스에 보면 뭐 혀가 검해졌다는 그런 사진도 막 보고 하는데 사실 새로운 변이는 좀 무섭거든요. 또다시 뭔가 백신이 효용성이 없어질 것 같아서. 바이러스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강의를 한번 제가 들어봤는데 이 코로나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RNA 기반으로 만들어진 바이러스, 그러니까 DNA 기반으로 만들어진 바이러스가 아니라 RNA 기반으로 만들어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변이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변이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변이의 큰 종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오미크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변이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변이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사망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줄어들 수 있고 치명률이 줄어드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대부분의 국가들이 집단 면역 방향으로 전환을 한 거죠. 이제 코로나로 한 2년 봉쇄를 하다 보니까 1년 이상 봉쇄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거 경제적인 이유로 죽을 것 같다. 힘들어서.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풀면서 위드 코로나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이거를 좀 더 많이 묶어놨었는데 가장 먼저 해결됐다가 또 다시 한번 재유행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통제로만 이제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결국엔 지금은 중국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땐 한 3월까지는 이런 홍역을 계속 앓으면서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간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보면은 일단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는데 이게 그럼 단기적으로 끝날 흐름은 아닐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단기적으로 뭐 끝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뭐 차츰차츰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서 안 나오기 시작하면 뭐 좋아지는 거겠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우리도 보면은 처음에는 정말 그쵸. 난리다 하는데 실제로 지금도 약국 가면은 없는 약 되게 네, 많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보도는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관심에서 멀어졌다라는 네. 부분인데 지금 이제 감기약 관련돼서 되게 좀 위험한 건 오히려 중국보다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요? 예. 우리나라도 없어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을 원료를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닫아버리면 우리 중국에서- 수급되기 힘들다 이러면서 요소수 닫아버리면? 같은 사태가 나올 수도 있죠. 아,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네.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이제 면허를 갖고 있는 뭐 화일약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해결할 수 있는 쪽이 이쪽이 아니겠냐라는 그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수급의 문제는 없긴 하지만 다행인 건 이제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 북경 한미를 또 갖고 있어서 뭐 그쪽에서도 수혜를 보고 아마 우리 쪽으로도 넘길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될 텐데 중요한 건 이제 중국 정부가 이거를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 중국에서도 생산량을 더 늘리게 원재료를 중국이 대부분의 이제 의약품의 원재료 선진국들이 이제 환경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안 만드는 제품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더 원료 생산을 많이 하면 충분히 이 문제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뭐 제약 바이오 이슈라고 하면은 사실 이전에도 저희가 한번 확인해봤었던 내년도에 열린 JP모건 네. 헬스케어 컨퍼런스입니다. 이 모멘텀이 사실 이야기가 한 달 전에 확 나왔다가 다시 좀 들어갔는데 요거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뭐 항상 JP모건 컨퍼런스는 제일 좋았던 게 아마 2015년, 뭐 16년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는 별로 관심이 다들 없죠. 맞아요. 그리고 뭐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반짝 이제 이슈를 좀 받다가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아마 증권사 직원들한테 아마 전화하셔서 물어보면 참여 기업을 다 모르는 직원들이 많을 겁니다. 그만큼 신경을 안 쓰고 별로 있다. 신경 안 쓰고 있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년 연속으로 지금 참석을 하는데 네. 메인 트랙으로 참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반응이 없죠. 시장은 반응이 없는데 물론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이제 시장이
대형주 우리나라를 주로 이끌어왔던 반도체나 뭐 아니면 그 2차 전지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가 좀 죽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이슈들 뭔가 이제 이벤트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쫓아갈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만큼 뜨겁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기대 심리는 좀 낮추실 필요가 있고요. 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다음에 SD바이오센스 센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뒤로 이제 뭘 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발표하겠다고 이제 참여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 신약 한 2개 정도로 지금 라이센스 아웃을 노리고 참여를 하는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한미약품, 뭐 티움바이오 그 외에 이제 여러 이제 플랫폼 바이오 종목들도 참여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레고크엠바이오가 금요일 날 1조 6천억짜리 라이센스 아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별로 반응이 뜨겁지 않았다라는 부분 보시면 생각보다 이렇게 너무 눈높이를 높이시지 말고 조금 낮춰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 지금 뭐 탑픽 쪽 확인해 보자면은 아무래도 뭐 큰 거보다는 좀 작은 종목을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좀 관심 가져봐야 될까요? 이제 전체 제약바이오 시장이 굉장히 다양하죠. 뭐 아까 뭐 이호근 매니저가 말씀하신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요.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빨리 뭔가를 만들어서 빨리 파는 거죠. 네. 전략이 그런 건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캐시카우, 그러니까 현금이 돌아가는 거는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제약바이오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이제 고령화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치료제, 얼마 전에 뭐 피부암 관련돼서 백신까지 개발이 됐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mRNA 기반으로 이제 뭔가를 하는 회사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ST팜을 그래서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T팜 mRNA 핵심 원료 관련한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관점으로 함께 마지막으로 체크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약바이오 쭉쭉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의 시간 메리츠증권 이권희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